그 노도현 교수께서 빅텐트 언급을 하셔서 그러면 또 이제 단일화 자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혹은 독일까 약일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빅텐트 얘기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논점 보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방법론적인 거는 이제 일단은 저희가 잠시 짚어봤다면 어디까지 넓게 천막을 칠 것인가. 이 김문수 한덕수 두 사람 단일화 엇박자는 지금 현재로서는 분명하지만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앞으로 만나볼 이 사람들을 반드시 품어야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공통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개헌 연대를 구축해 개헌을 추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님이 전화랑 문자를 남겨주셨던 제가 못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그 국민의힘이란 당에서 벌어지는 그런 안 좋은 모습에 해당하는 그런 단일화 논의에 우리 개혁신당을 낄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주진 의원님,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 혹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좀 논의를 모은 게 있습니까? 이제 왜냐하면 일단 한덕수 총리에 대한 입당 여부도 그렇고 여론조사 이런 방식에 대한 문제도 만약에 이제 그 자타협에서 뭔가 담판이 잘 지어진다고 하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와야 될 게 바로 방식이거든요. 네. 후보자들끼리 뭐 합의만 된다면야 여론조사가 필요 없겠죠. 근데 지금 현재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사실 조기 대선이라서 너무 선거 기간이 짧다 보니까 지금 그냥 아무런 그 여론조사나 어떤 당원 조사 없이 뭔가 두 분의 의견 교환만으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좀 그 걱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상의 이제 그 단일화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에 있어서 이미 이제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위임을 한 상황이고요. 예. 우리 당은 우리 당의 후보가 제일 우선이죠. 그러니까 우리 당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룰을 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룰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번 경선에서 이기는 것이 지상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룰이 어느 정도 당원과 국민들도 납득을 해야 되고요. 그 룰로서 나온 결과가 또 본선 경쟁력으로도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선거 전문가들도 많고 당에서 논의하면 충분히 저는 쟁점 없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이제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의 지원을 받아서 이미 이준석 후보가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 단일화하는 방식이 있어서 의원총회에서 논의됐던 것은 한꺼번에 전부 그 모든 후보들을 모아서 단일화하는 것은 너무 불확실성이 크고 또 대선일 날짜에 가까워질수록 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가시권에 있는 한덕수 후보와 또 우리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우선 추진하고 그 이후에 점점 확장해 나가자는 것이고요. 빅텐트론 주로 말씀하시는데 어느 선거 때나 이런 그 모여서 통합하자는 논의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번에서도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반발한 그 어떻게 보면 친문 정치 그 세력이 또 지난 대선에서도 또 우리를 도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큰 그림의 단일화를 우선 해놓고 살을 붙여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빅텐트 얘기할 때 화면에 잠깐 나왔던 그 인물들과 또 조홍천 의원이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여서 아까 오늘 한덕수 전 총리가 점심에는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났고 이준석 의원과는 뭐 전화 통화를 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여전히 뭐 이준석 의원은 본인은 감정 소모할 필요 없이 빅텐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선을 긋고 있는데 이낙연, 이준석 혹은 뭐 손학규 뭐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선까지 빅텐트가 쳐질 거라고 분석을 하세요? 현재로서는 계속 이 말씀만 드립니다마는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 전환이 없으면은 이낙연 혹은 이준석 같은 분들은 그 텐트 안에 못 들어가죠. 만약에 전향적인 걸 전제로 한다면요? 전향적으로 바뀌었다. 바뀌었다면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또 플러스 알파. 예를 들면은 정치 개혁에 대한 합의
뭐 그런 것까지도 뭐 좀 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상당히 절차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계엄 탄핵에 대한 전향적인 건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가 지금까지 계엄과 탄핵에 대했던 기존의 말과는 좀 180도 다른 정도의 입장 선호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플러스 알파라는 건 이제 뭔가 그 개혁, 정치 개혁. 정치 개혁된 부분까지 그게 이제 얹지 않으면. 개헌 플러스 국회의 입법 독재를 예. 방지할 수 있는 방안. 그거까지는 나와야 되겠죠. 근데 사실 이게 시간이 정말 많지 않아서. 아니 간단합니다. 예. 그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왔고 저도 매일 얘기하고 있고 다당제만 도입하면 돼요. 다당제. 예. 그러니까 이거는 빅텐트를 주도하겠다는 사람의 의지 문제지. 예, 왜냐하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거대 양당이고요. 기득권 정당입니다. 뭐 서로 뭐 죽이고 못 사는 것 같이 막 그렇게 아웅다웅하지만 결국은 그 둘을 합쳐서 95% 정도 되거든요. 한쪽이 과반을 넘고 한쪽은 좀 쪼그라들고 그게 번갈아 가면서 바뀌잖아요. 그런 식으로 적대적 공생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는데 여기에 균열을 내고 완전히 이 다당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1당, 2당은 어느 정도씩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1당, 2당 그 어느 쪽도 여기에 동의를 안 했거든요. 근데 다당제 하겠다라고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약속을 하는 건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적극적으로 나오는 순간 다당제는 훨씬 더 가능해지죠. 결국 정치 개혁도 필수로 그게 받쳐줘야 필수입니다.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건 그 대통령은 불행한 결말을 맺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대한민국은 계속 정체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제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그게 사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요. 이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제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것과 플러스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다수당의 그러니까 관용과 자제를 상실한 다수당의 횡포. 그로 인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교착 상태. 예. 이게 지금 본질이거든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노 교수님. 이게 김문수 후보도 언급하는 인물이 비슷해요. 한덕수 전 총리도 마찬가지고, 뭐 이낙연, 이준석, 뭐 직함을 생각하고, 뭐 정대철, 뭐 손학규. 최근에 오늘 뭐 빅텐트의 멤버인지 모르겠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있고요. 그러니까 개헌 빅텐트든 반명 빅텐트든 뭔가 이재명 후보에 맞설 수 있는 전선을 세우자는 건데, 아까 이제 실효성 문제를 할 수 있고 뭐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좀 하셨다면 노 교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단일화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이렇게 모으기 어려운데 단일화 안 하겠다는 사람까지 모은다는 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준석 후보까지 포함하는 그런 빅텐트, 그건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로서는 이른바 반명 빅텐트든 뭐 개헌 빅텐트든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본인에겐 미안한 얘기지만 이번에 당선되려고 나왔겠습니까? 이번에 뭔가 존재감을 보이고 다음에 뭔가 또 기회를 보려고 나오는 것인데, 이번에 거기 들어가서 원오브댐으로 돼버리면, 여러 사람 중에 하나가 돼버리면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빅텐트를 말하더라도 또는 거기 시도하더라도 이준석 후보는 일단 제쳐놓고 그렇게 시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 예를 들어서 뭐 보수 세력의 표를 갈라간다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지나친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 표를 더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고 생각하고 그냥 일단은 놔두고 하겠다는 사람들 그것부터 모아서 그 사람들의 어떻게 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빅텐트 범위에 대해서는 좀 3인 3색으로 좀 의견들이 달라서 저희가 쭉 만나봤는데, 저 주진우 의원께 마지막 질문을 드릴 게 뭐냐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좀 그게 제일 궁금해서 이제 프로그램 이제 끝나가는 와중에 네. 그 자택에 들어가서 일단 대화는 나누고 있는지,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는 그런 게 공유가 될 것 같은데 네. 뭐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돼 있나요? 제가 방송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지금 예. 완전히 확인은 안 되는데 뭐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자택까지 지금 찾아가서 만남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화 내용이 좀 이제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고, 의원들 총회가 벌써 이틀이나 모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어떤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또 후보자의 철학과 후보자의 방침, 또 후보자의 전략을 또 이해하고 듣고 오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쌍방향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예. 저희가 뭐 지금 그 단순하게 그 김문수 후보께서 경선 때 얘기했으니까 그 말 지키세요. 이렇게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선거 국면이 저희가 지역구 의원들이 그 지역 주민들 만나고 하면 민심에서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불리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후보자랑 서로 허심탄회한 소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는 1분 뒤에 바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